내일 아침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찾아보시죠. 마켓 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프닝 멘트 썼던 거를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6월 CPI가요, 잘 나와도 시장에 너무 우호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6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 CPI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 수치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은 헤드라인 CPI,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CPI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예상치가 마이너스 0.1%, 어느 정도 낮게 나올 거라고는 우리가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0.4%,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구나, 물가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었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거의 이 대부분의 투자은행들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범위에 지금 값이 나왔습니다. 6년 만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한 움직임이 나온 CPI인데 케빈 허시 연준 의장도요, 상당히 좀 자신감 있는 발언을 좀 전에 내비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지금의 CPI 서프라이즈를 미리 알고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 CPI 우리 시각으로 약 30분 전에 나왔는데요. 발표가 되자마자 코스피 야간 선물 2.6% 급등했고요. 나스닥 선물도 강보합권에서 1%대 이상으로 현재 상승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CPI라는 깜짝 호재와 더불어서 과연 내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활짝 웃을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마켓 디너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신호부터 체크해 보시죠. NXT 특징 종목입니다. 자, 가장 먼저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NXT 코스피 상승률 상위입니다. SK디스커버리 정규장에서도 강했었죠. 애프터마켓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대 상승폭을 이어나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한번 막힐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에 원유랑 가스 중심의 수급이 들어온 영향이 가장 컸고요. 태광 산업, 이 애프터장에 들어가서 더더욱 상승폭을 확 늘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태광 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덕분이고요. 삼성전자 5%대 이 강세로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장 마감 직후에 삼성전자도 지금 이 미국 ADR 상장을 검토 중이다. 이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측은 관계돼서 현재로서는 오가는 얘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지 잠시 후에 또 저희 삼전닉스 스페셜리스트죠. 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로킷 헬스케어가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줬네요. 이 신장 재생, 임상 수술을 세계 최초로 도전한다는 소식에 어제 NXT 애프터에서도 굉장히 강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대화제약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 급등주로 급부상을 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애프터에서는 상승폭을 더 늘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미프진을 오늘 언급하면서 관련주인 현대약품이 상한가를 갔었죠. 이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현대약품의 지분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마찬가지로 주가를 동반 급등시켰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호타이어 가온전선 강하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모습이 애프터까지 좀 이어졌고요. LNF 정규장에서도 상당히 약한 모습이 나왔었죠. 두 가지 겨박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우려감도 있었고요. 또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LNF 9% 가깝게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죠.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과 비슷하게 정규장에서도 큰 낙폭 보인 종목들이 그 흐름을 그대로 애프터까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9% 이상 여전히 굉장히 깊은 하락골을 형성을 했고요. 또 코스메카 코리아, AU 브랜즈, 그동안 반도체가 쉬어갈 때 피난처 역할을 했었던 이런 방어주들, 화장품, 패션주들이 오늘은 잠시 반도체가 기지개를 펴니까 숨고르기 하는 모습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흐름이 내일 아침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죠. 마켓디너 출발합니다. 정말 이럴 때마다 밤 10시 방송 맡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쁜 CPI 호재를 가장 먼저 좀 전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6월 CPI 굉장히 서프라이즈, 시장에 플러스인 결과가 나왔고요. 물가에 대한 걱정은 다행히 한 수 접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쁜 이 상황에서 이분과 함께 해야겠죠. 이 피지컬 AI 대장주만 노리는 이분, 삼성닉스 LG의 아버지시죠.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필승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열심히 썼던 대본을 그냥 CPI 하나에 다 그냥 지웠습니다. CPI 네. 굉장히 이 정도면 엄청 잘 나온 거죠. 맞습니다. 엄청 잘 나왔고 6년 만에 CPI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권으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네.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뭐 연내 금리 인상을 2번을 하느냐, 뭐 이런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CPI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도 잘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영향을 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어쨌든 금리 동결과 인하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또 기조를 좀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6월 CPI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금리까지 엮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일단 NXT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네. ADR 상장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서 아니다, 뭐 얘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나왔죠. 항상 뭔가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거듭 그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를 또 막아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ADR이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의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사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헤지 펀드들이 뭐 이 성과급 12조 원 지급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싱가포르 헤지 펀드들도 좀 차익 실현하고 나갔다 뭐 이런 또 노이즈들이 또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노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그 삼성 파운드리 테슬라 AI 그 5칩 요거 이제 양산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22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랑 반반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테슬라 AI 그 6칩 요거부터 이제 독점이고 그다음에 6.5는 TSMC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도 계속 이제 삼성전자는 원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와 좀 다른 점은 결국에는 이거는 이 기업 자체가 가전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사업까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좀 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흑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3분기에 흑자 전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의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TSMC가 거의 한 70%를 담당을 하고 삼성전자가 한 6.5%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2나노 여기 이제 테일러 팹에서 연내 가동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수율입니다. 수율. 현재 TSMC가 약 한 70% 이상 수율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5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이 수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파운드리 산업도 이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도 좀 더 높여가고 그다음에 흑자, 그다음에 계속 수익 구간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제가 괜히 삼전 릭스 LG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네. 삼성전자가 25만 원 이 지지 받는 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게 좀 네. 무너지면은 뭐 23만 원에서 분할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오늘 또 방송에서 아침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또 정확하게 25만 원을 다행히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었죠. 네. 네, 차트 잠깐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25만 원 구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뭐냐면은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여기 갭을 띄우고 나서 그다음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5만 원 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여기 갭, 이 자리죠. 23만 2,500원. 이 구간까지는 한번 분할 매수를 좀 열어놓고 좀 관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침 방송에서. 만약에 25만 원을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고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우리가 또 오늘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또 나올 거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다음 주에는 또 연준의 금리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목요일에는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방향성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현재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25만 원 지지받고 반등 틀어주면은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어찌됐든 25만 원 짚고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ADR 관련된 그런 또 뉴스 보도가 또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갭을 떠서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은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거기가 121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1선, 6개월 선이죠. 요거를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줬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도 121선 지지받고 반등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바로 25만 원이었는데 오늘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간 선물도 아까 보니까 한 3%까지도 막 올라가고 이랬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내일 만약에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물론 변동성은 크겠지만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조금 딥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하이닉스는 150만 원까지 열어놓고 봐라. 1차적으로는 뭐 170만 원까지는 네.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실제로 딱 167만 원이었나요? 네.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네. 잠깐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오늘 거래량이 거의 지금 보시면은 그 6개월 만에 지금 최대입니다. 6개월 만에 최대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다 들어왔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낼 때,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뺄 때, 던질 때 그거를 거의 외국인들과 기관이 거의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170만 원을 정확하게 이탈을 했을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패닉셀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지지 라인이었고 그건 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전방위적으로 여기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이 구간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여기 143만 원, 145만 원 이 부분에서 갭상승으로 이제 그대로 여기 구간에서 이제 그대로 뛰어 올리면서 계속 올라갔다가 빠진 구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근데 그게 170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아침 무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만 원 선까지 또 열어놓고 분할 매수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반등을 주게 되면 또 기대해 볼 만한데 결국에는 이 170만 원이 패닉셀을 하게 되는 개인이 패닉셀 더는 못 버티겠다 하고 패닉셀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 기관은 아침부터 계속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내일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아침에는 좀 갭상승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시장은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굉장히 또 이제 기대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CPI도 잘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테크주들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점까지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프리장에서 또 반도체 단 굉장히 강하게 말아올려주고 있네요. 그다음이 이제 VEM. VEM 이 친구도 오늘 뭐 정규장에서부터 굉장히 강했었죠. 네, 맞습니다. VEM, 뭐 테스, 그다음에 PSK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전공용 이제 식각 장비이고요. 이 장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결국에 이 VM이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연거푸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이제 코스닥 150에 편입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솔 AI 반도체 탑2 플러스 어떻게 보면은 ETF 관련된 종목들 특히 반도체 대장주를 기반으로 해서 ETF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얘가 가장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ETF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리밸런싱, 7월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신규 종목으로 편입이 됐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VM 테스, PSK 전부 다 어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부 15% 이상, 10%대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게 뭐 증권가에서 VM이 뭐 국내 또 상장사 가운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건식 식각 장비 업체 유일한 업체로도 또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0%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반도체 같은 관련된 거는 실적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오늘 수출 데이터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이 수출 데이터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실질 이익적인 전망치는 일단 정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 좀 힘들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M이 일단 오늘 넥스트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또 그 계약권 이런 게 또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VM이 최근에 정배열에서 계속적으로 21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121선 이 6개월 지지선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방으로 조금 더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신고가는 한번 달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내시 때 이미 2주 전쯤이었나요? 6월 1일이었나요? 이때 짚어주셨잖아요. 또 이제 오늘 두 자리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VM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제 2의 테크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기대감이 또 문득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NXT 통해서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봐야겠죠. 이 내일을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시죠. 조정받은 피지컬 AI 매수의 시간이 왔다. 요즘 외인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피지컬 AI를 한 달째 계속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과연 거기에 담겨있는 속뜻은 뭐가 있을지 바로 파헤쳐 보시죠. 요새 LG 쪽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코스닥 쪽도 그렇고 이 피지컬 AI 쪽에 외인들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뭐 물론 SL이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그렇게 뭐 빠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반도체는 일단 AI 데이터 센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제 AI 인프라, 특히 AI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반드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있어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전망치가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이제 무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만 놓고 끝낼 일이 아니다. 그러면 AI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 저는 우주항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 X를 상장을 시키고 나서 전기차에 대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우주 관련된 그렇죠, 얘기 우주 데이터 센터. 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또 로봇,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 구조상 우주 항공까지는 못 바라더라도 저는 피지컬 AI만큼 로봇 관련된 만큼 뭐 현대차도 있고 LG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최고에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반도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2026년 올해가 이 영구에서 이제 양산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게 현재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의 아틀라스도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생산 라인에 실질적으로 이제 투입을 시키겠다. 내년, 내후년을 놓고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뭐 부분은 많습니다. 뭐 노조에 대한 부분도 있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내일부터 또 노조 파업이 있긴 한데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왜 로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노조에 대한 이런 부분도 또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저는 피지컬 AI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의 형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에 따라가는 흐름에 맞춰서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LG전자는 좀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네요. 이제 마켓이너 지난 시즌에서 단일 종목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게 또 네. LG전자였잖아요. 네. 그때 뭐 매수 3거래일 만에 86% 수익률이 찍혔었죠. 네, 맞습니다. 그 LG를 제가 이제 지난주 마켓 위너에서도 LG를 특징주, 넥스트 특징주로 가지고 왔어요. LG전자를.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LG 뭐 끝났다. 야, LG는 뭐 답 없다. 막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답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반도체 말고는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좀 길게 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 산업의 구조에서 우리가 10년 내지 그러니까 10년 최소 10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피지컬 AI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직 계열화가 현재 되어 있다. 아예 로보틱스 사업으로 이제 다각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LG전자 잠깐 이제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거의 대부분 피지컬 AI 관련된 대장주들 큰 종목들의 그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젠슨 황이 오셨을 때, CEO가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 1파 라인을 꾸고 그다음에 2파 라인인데 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현재 박스권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기준봉, 여기에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들어왔을 때,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중심가를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좀 압축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네. 이 보십니까? 이 지금 연기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다. 기관도.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LG전자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LG전자뿐만 아니고 LG 이노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보시면은 상당수 178만 8천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얼마죠? 64만 원까지 밀었어요. 64만 원까지 밀고 현재 121선 지지받으면서 과매도 단계로 현재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에요. 수급을 왜 보라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몰래 매집을 하고 있다. 뭐가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보면은 한 달 기간 동안 딱 4번 빼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무려 7천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LG전자 끝났다가 아니라 LG라는 이 그룹 자체는 결국에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사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매집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로봇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좀 하위 섹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룹주들을 많이 봐주셨는데 네. 조금 이제 덩치가 작은 코스닥 쪽 로봇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코스닥
관련된 그 뭐 감속기라든지 네. 액추에이터, 뭐 제가 뭐 전화번에는 이제 뭐 코스피에 있는 SL을 말씀을 드렸지만 SPG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봇도 기대 산업,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다는 아닙니다만, 다는 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물건을 팔고 뭔가 제품, 상품을 팔고 공급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산업과 그 회사에 대한 의구심을 한 번은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연속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 그런데 지금 뭐 SPG 같은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꽂혀주는 이런 종목인데 코스닥으로 현재 수급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전방위적으로 현재 주가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 SPG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PG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흐름상은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시세를 뿜어내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죠. 빠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그 무료 방송에서 계속 한 3번의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날 이게 거의 한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모아가는 부분인데 물론 거래량이 뭐 크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보시면은 외인과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그 다음은 뭐냐? 물론 제가 전력설비 전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해요. 그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반적인 부분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피지컬 AI인데 수급이 이미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형성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증시가 변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서 빼버리고 막 하지만 그래도 살 건 산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살 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SPG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뭐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들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지금 사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부 T&D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친구들도 계속해서 좀 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사들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갑자기 이제 로봇 얘기하다가 서부 T&D 말씀드리기 좀 네. 그렇긴 한데 좀 이제 좀 방어적으로 좀 보고 있다. 내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호텔 사업에 의한 캐시카우 그쪽에서 돈을 엄청나게 현재 벌어들이고 있죠. 근데 서부 T&D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만 좀 보면요. 네. 또 이제 서부 T&D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또 이제 기관 매수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화요일에 이 마켓 위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죠. 네.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계속 찍히고 있는데 기관 또 수급이 현재 보시면은 기관이 엄청나게 연기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관에서도 전반적으로 기관계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좀 증시가 밀릴 때 오히려 횡보하는 구간을 좀 본다. 증시가 뭐 코스피 코스닥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5%, 6%씩 빠지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 종목들은 덜 빠진다.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한번 시세 분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서부 T&D 지금 현재 힘을 좀 응축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네. 한번 또 증시가 조금 힘을 못 받을 때나 아니면은 또 이 관광 이 부분에 대한 인바운드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또 시세 분출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내일 시장의 밑그림은 다 그려진 것 같은데요. 이 삼전, 닉스, 그리고 LG, 한화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저희 필승 파트너님의 품 안으로 오시면 되겠죠. 저희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또 매일 아침마다 저희 공개 방송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죠. 오늘은 또 삼성전자의 지지라인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매일 아침 이 8시 10분마다 필승 파트너님, 앞으로의 이 전 미국 증시에서의 해석과 더불어서 그걸로 가지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갈지 여기에 대한 힌트까지 같이 얻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가볼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이너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개장 약 1분 전입니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원자재 흐름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원자재 흐름을 보자면요. WTI는 여전히 이 80달러 선을 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미국채 10년물이랑 미국채 2년물. 지금 저게 우리 시각으로 9시 기준이기 때문에 CPI가 발표되기 이전 데이터거든요. 지금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미국채 10년물이 3.3bp 하락 중이고요. 2년물, 그러니까 단기채죠. 단기채가 7bp 큰 폭으로 빠지고 있네요. 이 빅테크에게는 더없이 좀 우호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면서 2.7% 상승 중입니다. 화면에 송출되고 있는 거는 밤 9시 기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현재 시각 기준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7월 14일 오늘의 뉴욕 증시 화요일 출발했습니다. 우선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이슈, 가장 긍정적인 건 역시 6월 CPI 서프라이즈겠죠. CPI가요, 잘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CPI, 근원 CPI랑 헤드라인 CPI 모두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해줬고요. 특히나 근원 CPI의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었죠. 상당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특히나 AI, KPEX를 많이 집행했던 기업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반도체랑 메모리 장비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이 전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온 탓도 있고요. 메모리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다수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가 0.34% 이 약간 하락하면서 나스닥 쪽에, 기술주 쪽에다가 매기를 뺏기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나스닥이 0.58% 강하게 오늘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그 안에서, 나스닥 안에서도 살짝 좀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금 매기가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 쪽이 좀 좋지가 않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3% 가까이 하락 출발했고요.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IBM이 몇 시간 전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예상치 대비 안 좋게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제 IBM CEO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이유가 이 고객사들이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하드웨어 쪽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바람에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다가 돈을 쓸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악재겠죠. 이것 때문에 오늘 투심이 악화된 거고요. 이 M7 중에서는 엔비디아만이 약 1%대 상승 중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어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조금 나와주고 있고요. 금융주들 오늘 굉장히 실적 발표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까지 5개가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흐름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6월 CPI가 굉장히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약해졌죠. 당연히 은행주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실적에서도 살짝은 아쉬운 요소들이 보이네요. 이 골드만삭스, 시티의 경우에는 대출액이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총 예금액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플러스를 기록해도 아쉽다 하는 시장인데 마이너스라니, 예상치를 비트하지 못했다니 당연히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시각 금융주들, 은행주들 뉴욕 증시에서 약 1%에서 3%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주를 보자면 SK 하이닉스 ADR 오늘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흐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에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내고 목표가를 330달러로 잡았거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117%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 주가보다도 2배가 넘게 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약 5%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 움직임 정규장에서도 이어지네요. 키뱅크에서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아직도
87%나 추가로 오를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마찬가지로 AMD도 전일 종가 대비 약 3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키뱅크의 리포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 미쳤습니다. 다만 애플은 키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나와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14일 뉴욕 증시 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어떤 힌트를 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이어서 보시죠. 아, 6월 CPI 예상치 하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회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 페드워치 툴 연준이 이제 금리 뭐 인상 인하할 확률 그거를 살짝 지금 잠깐 챙겨봤거든요. 우선은 6월 CPI가 발표되기 전에는 7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50%로 잡혔는데 지금 이 시각 15%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아, 이 정도면 기술주들 완전 파티겠는데요. 그죠.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 기술주들인 가장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정말 그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나올 것이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었죠. 거의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일단 금리 인상은 올해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뭘 눈여겨보느냐. 금리 인상은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왔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에서 매파적인 동결 얘기하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특히 9월에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또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연속성이죠. 연속성. 연달아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만 하고 내년에는 동결을 또는 인하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CPI 지수가 결국에는 후행이다. 이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물가에 대한 지표는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거는 추후 한 3개월, 4개월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CPI 지수가 좋게 나온 거는 나중에 내년에 봤을 때는 좀 더 금리에 대한 동결 또는 인하의 기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일단은 뭐 내일 PPI도 마찬가지로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잖아요. 이런 우리의 예상을 깨고 PPI가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죠. 그러겠죠.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PPI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민감한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일단 지금 거의 뭐 커플링으로 움직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상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CPI가 일단 놀라울 정도로 예상치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긍정적이지만 또 내일 PPI 또 지수, 그러니까 지금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물가 같은 게. 물가 같은 게 지금 나올 것도 있고 오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또 이란과의 또 재충돌 이걸로 통해 가지고 또 WTI 서부 텍사스 원유의 브렌트유도 지금 $80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지속된다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CPI 지수든 PPI 지수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조금 하실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도 이번 물가지표 CPI, PPI 이 7월 FOMC 회의 전에 확인하는 마지막 인플레이션 지표였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삼성전자 ADR 검토설의 의미 저희가 앞에서도 살짝은 다뤄봤습니다만 또 워낙 오늘 애프터를 흔들었던 이슈인지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차측에서 부인은 했어도 이게 뭐 당장은 아니라는 거지 뭐 언젠가는 또 충분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호적이긴 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ADR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뭐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ADR 상장을 한 것과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ADR 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조적으로 좀 달라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만 봤을 때는 메모리 사업부만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조금 무겁지 않고 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이죠. 네. 두 번째는 노조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가장 걸리는 게 노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ADR 상장을 저는 되게 어렵다고 좀 판단을 해요. 결국에는 조금 이 노사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대한 이 사업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ADR 상장을 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프리미엄도 붙어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ADR을 해서 너무나도 수급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게 이제 노사 그리고 방대한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뿐만 따로 떼내서 그거를 ADR로 상장을 만약에 시키게 된다면 네. 그러면은 저는 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노사도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싸우고 있고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뭐 나지 않겠냐마는 저는 충분히 뭐 ADR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해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단순 이 뉴스로 또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매수, 추격 매수 이런 건 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25만 원 선과 23만 원 선에서 네. 분할 매수 좀 대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삼성전자 ADR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확인될 때까지는 네. 너무 이것만 가지고 이제 테마송으로 매매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선을 명확하게 23만 원 선이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SK 하이닉스 ADR은 11%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장세에서 내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담아봐야 할지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국채금리도 확 떨어지고 있고 뭔가 이제 이란 쪽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분위기가 좋은 그런 선선한 여름밤입니다. 네. 내일 그래서 어떤 종목 한번 담아볼까요? 네, 이 선선한 여름밤 네. 또 무더위가 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위닉스와 같이 그쵸. 갑자기 또 시원한 그런 종목을 또 찾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테마로 움직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공조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삼성공조요? 네, 삼성공조는 이제 원래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동차 이 라디에이터나 또는 오일 쿨러 중심의 사업이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네. 최근에 폭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냉각, 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테마로 좀 올라온 부분이 커요. 그래서 삼성공조가 뭐 자동차 소부장, 부품 쪽으로 봐도 되겠지만 실질적인 그게 이제 주 사업이니까요. 헌데 이게시 이제 지금 현재 폭염과 냉각 쿨러에 대한 테마로 붙으면서 지금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오늘 좀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추격 매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 보시면은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준봉이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눌림 주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일봉의 중심가 위로 일단 올라왔다. 그러면은 상방에 한 14,000원 구간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준봉 매매입니다. 기준봉 매매라고 하는 것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서는 즉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일봉을 장대 양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 장대 양봉을 보통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단 말은 지금 현재 이 삼성공주의 차트 자체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딱 그 기점인
거거든요. 그런데 테마까지 붙었죠. 그러면 단기적 반등을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목, 장중에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워낙 이제 대형주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보니까 네. 삼전닉스, 뭐 LG의 아버지 이런 닉네임이 네. 붙으셨는데 또 이제 기준봉 매매로 이제 단기 급등 수익도 굉장히 좀 많이 주셨죠. 그렇죠. 원래는 정필승 하면은 뭐 신대가의 투자 비법 뭐 이랬을 때 기준봉 매매, 정필승 매매 뭐 깃발을 꽂아라 막 이러면서 제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아침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실체가 있는 테마였고 실체가 있는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봉 매매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요, 사실 실적 별로 중요 안 하고 그냥 들어올리는 테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혼자서 감당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제가 뭐 샵 3772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자해서 정필승 보내시면 링크가 가거든요. 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시황이라든지 또 전방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또는 또 무료 방송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난 마켓이나 저희 시즌 2달 동안 매수 당일 바로 익절해본 종목만 뭐 7개 정도 되죠. 네. 그중에서 CP 시스템은 매수 당일에 상한가를 갔고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관점에서 보셔야 될 삼성 공조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좀 짧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도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짧게 보자는 이유가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고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망이는 좀 짧게 잡아야 된다는 이유는 내 익절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익절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현금 보유하고 그러면서 종목수를 점점 압축을 시키라는 의미에서 제가 수익률은 짧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 과거처럼 우리가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9,000 올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정도 한번 심하게 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 디스커버리입니다. SK 디스커버리. 네. 이 종목은 이제 오늘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SK 가스라든지 SK 이터닉스라든지 SK 케미컬 이러한 자회사를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주사 성격이 강한데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BPS가 15만 원인데 지금 현재 5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BPS가 PBR로 보면 굉장히 저평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SK 이터닉스라든지 SK 케미컬, SK 가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회사들 의 평가가 리레이팅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SK 디스커버리도 지주사로 리레이팅이 현재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어떤 재충돌 그로 네. 인해서 또 통행료를 20% 이상 높게 받겠다. VLCC 한 대당 450억을 받겠다. 뭐 이런 또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에너지에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인 경우가 크다. 이걸 가지고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또 빨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디스커버리입니다. SK 디스커버리도 뭐 보시면은 거의 과매도 단계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이 공간이 과매도였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완벽하게 다진 다음에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에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준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기준봉으로 보면 이 기준봉의 중심가에서 지금 지지받으면서 반등 주고 있죠. 네. 그러면서 여기 상단, 이 저항, 어떻게 보면 이 저항에 지금 뚫어서 올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6만 5천 원 구간까지 또는 뭐 6만 원 구간까지는 좀 짧게 보고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반드시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매집을 해야 되고 아침 시간보다는 오후에 한 2시 반 이때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방망이 짧게 보고 대응해야 하는 종목들 두 가지 삼성공조와 SK 디스커버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정말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침마다 매일마다 이 시황 정리와 함께 전략도 짚어주고 계시죠.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 평일 아침 8시 10분마다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힌트 함께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각
오후 10시 48분 3대 지수 역시나 좀 나스닥이 강한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저희 필승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내일장의 추가적인 전략들 함께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필승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필승.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과 소속 파트너들 사칭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